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난 7강 시간에 이어서 다시 만나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 오늘은 8강 8번째 시간으로 제7장 공사 원가 관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사 원가 관리라는 것은 공정, 원가에 대한 자료를 분석, 작성하여 사업 단위별 손익 상태를 파악하고 이익을 극대화하는 업무가 공사 원가 관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럼 건설공사 공무관리의 NCS 능력 단위의 목차인 10개의 단위 중 오늘은 제7장 공사 원가 관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사 원가 관리의 목차를 보면 제1편 사업성 분석하기, 2편 공사 진척 관리하기, 3편 기성 청구하기, 4편 공사 대금 지급하기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1편 사업성 분석하기에 사업 단위별 중장기 공사 예산과 자원 운영 예산 파악을 보겠습니다.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수주를 해야 하기 때문에 발주기관의 예산을 파악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큰 금액의 공사를 자주 하는 국영기업체의 예산 계획을 파악해야 합니다. 사업 단위별로 중장기 예산 계획을 수립하고 연도별로 예산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자원 운영 예산 계획의 수립은 현장 정직과 임직 직원의 투입 계획을 파악하고 철근, 레미콘 등 주요 자재 투입 계획을 파악해야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현장 조직도인데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1-2 하도급 업체 예산 규모 및 운영 파악입니다. 하도급 업체의 현장의 숫자를 파악하고 인원을 파악하고 시공 능력 평가액을 잘 파악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도급 업체의 운영 예산을 파악하고 장비비와 자재비를 파악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도급 업체의 식대나 노임 등이 매월 잘 지급이 되는지를 파악하고 하도급 업체의 부도 징후는 없는지를 수시로 파악을 해야 되겠습니다. 다음은 1-3 설계 변경과 물가 변동, 사업 계획 변경을 통한 완성 예측 원가 관리입니다. 먼저 설계 변경이란 공사의 시공 도중에 공사 물량의 증가나 감소를 일으키는 업무를 말하고 설계 변경의 사유로는 사업의 변경이나 설계서의 오류, 불일치 경우 설계 변경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업계획의 변경은 설계 변경을 포함하여 새로운 기술이나 공법 등의 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이나 시공기간의 단축이 현저한 경우 지질이나 용수 등 공사 현장의 상황이 설계도서와 다른 경우에 사업계획을 변경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업 진행 중에 물가 변동 등은 공사 중간에 공사 계약 내역의 변경 없이 단순히 외부 물가가 변경된 금액을 가지고 공사비를 증액시키는 것을 에스컬레이션, 감액시키는 것을 디에스컬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계약 금액의 조정은 품목 조정률 또는 지수 조정률 중 하나를 선택하여 이루어지고 물가 변동은 계약 후 90일이 지나야 신청이 가능한 것입니다. 원가 상승 요인으로는 설계 도서를 잘못 분석하거나 금액을 잘못 기재한 경우가 있겠습니다. 또한 단가를 잘못 적용이나 공사의 난이도나 어려움을 잘못 이해한 경우 원가가 상승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제2편 공사 진척 관리입니다. 매출 금액과 실투입 원가 관리로 모든 현장에서는 일의 진전에 따라 본사에 업무 보고를 하는데 보통 주간 업무 보고를 기준으로 하지만 특이한 경우는 작업일보 형태의 일간 업무 보고나 월간 형태의
업무보고를 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현장에서 매출 금액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도급 금액으로 받은 것을 말하고, 매출 금액은 간단히 정리하면 직접비에 간접비를 더한 금액이 되며, 여기에 설계 변경이라든지 ESC 그 승액을 더한 금액으로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투입되는 원가로는 하도급 기성과 직원급여, 임시직급여, 자재비, 장비비 등이 포함되며, 보통 가설공사와 가설공사에 소요되는 전기료, 청소비, 수도료, 임차료, 식대 등이 포함됩니다. 원가 투입 명세서는 공사 수행에 따른 하도급 기성과 직원급여를 포함한 경비성 기성으로 나누게 됩니다. 원가는 매월 하도급 기성 자금을 필두로 하여 매월 상반기 발생 노임, 매월 하반기 발생 노임 긴급공사 자금, 하자보수 공사 자금, 착수 자금 등으로 분류되며, 현장의 전도금도 매월 자금과 같이 분류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2-2 현장 여건에 따른 매출 금액과 간접비 운영 계획입니다. 먼저 설계 도면의 우선순위 파악을 보면, 현장에서는 설계 도면과 시방서 등이 차이가 나는 경우, 그 다음에 여러가지 법적 서류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있어서 다음의 순서에 따라 우선 원칙을 정하고 있습니다. 현장의 여건이 설계 도면과 다르거나 시방서에 의하여 설계 변경이 꼭 필요하거나 현장의 상황이 도면과 너무 차이가 날 때에는 설계 변경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공사 진행에 따른 인원 충원 계획과 간접비로는 공사가 착공되면 현장 소장이 현장에 투입 인원을 계획하여 본사에 요청하여 인원 충원이 되고, 또 일이 끝나는 직원은 다른 현장으로 전출을 하여 인력을 이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간접비는 매년 발표하는 간접비 산출 조달청 발주 공사 기준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적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간접비 계산 예시로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3편 기성 청구하기입니다. 기성검사 및 성급금 신청으로 기성금을 수금하기 위하여서는 통장을 개설해야 하고, 사용인감의 신고는 사용인감계와 법인인감증명서를 첨부하면 법인인감과 효력이 동일한 사용인감이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급률에 따른 성급금의 신청은 계약금액에 따라 아래와 같이 성금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이 있으니 아래 표를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성급금의 정산은 성급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기성부문이 있거나 대가 지급 시마다 다음의 방식에 따라 성급금을 정산하여야 합니다. 기성검사원은 기성검사를 받을 때에 기성내역서, 수량산출서, 관련 도면, 사진, 기성검사원 등을 기성검사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공사 시공 물량의 확정은 기성을 받는 주기에 따라 확정된 물량을 말하며, 주로 1개월이나 3개월 간격으로 기성을 신청하고, 네미콘의 기성은 네미콘을 타설한 날로부터 최소 7일 지나 소요의 광도를 가진 것을 기성으로 하며, 철근의 기성은 철근을 반입하여 조립을 완료한 날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다음은 3-2 금액 신청분의 표기와 확정으로, 도면의 금액 신청분 표기는 전체의 기성 물량을 확인하여 확정하고 나면 전체의 기성 물량에서 전회의 기성 물량을 빼는 방법으로 금유의 기성 수량을 확인하는 방법이 주로 쓰이게 됩니다. 기성고 내역을 확정할 때 영향을 주로 끼치는 것들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세금계산서의 발급으로 기성은 기성검사를 완료하고 난 이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세금계산서는 주로 전자문서로 하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사용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다음은 제4편 공사대금 지급하기입니다. 선급금 지급 현황과 공사 시행 물량으로 하도급 업체의 선급금 지급은 원도급자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경우에는 하도급 업자가 시공을 할 수 있도록 선급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도급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하도급 공사의 시행 물량은 감리단이나 감독관이 보기에 작업한 기성량을 인정할 수 있는 물량으로 올려야 하고, 하도급 기성 내역은 하도급 업체의 물량이 확인되면 기성 내역에 따라 기성을 주어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2 기성 내역과 기성검사원 검토입니다. 하도급의 기성 산출은 하도급 업체에서 기성을 신청하면 현장의 공무는 설계의 원도급 수량 산출서를 근거로 작성한 물량을 기준으로 기성 산출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하도급 기성 내역의 사정으로는 하도급 업체의 기성 산출이 끝나면 하도급 업체는 공사 파트의 시공량 확인을 받아 공모 파트의 검토를 받고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이때 하도급사의 부도에 대비하여 과기성이 되지 않도록 확인을 해야 하며, 하도급 업체의 노임이나 자재, 장비비 등이 제대로 지급이 되는지도 반드시 확인을 해야만 하겠습니다. 다음은 4-3 하도급 기성의 금액 기성분 표기와 금액 확정입니다. 하도급 업체의 금액 기성분 명기로는 하도급 공사의 규모와 진행 정도, 공사의 내용과 공정을 정확히 파악하고 재료의 솔료, 하도급 기성의 전의회, 금회의 신청문을 명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도급 기성의 미비 및 보안상에 따라 기성금액을 확정은 하도급 기성 내역을 마감하는 시점에 따라 하도급 기성 금액이 다르게 확정할 수 있고, 기성이 설계 변경이 있는 부분에 대하여도 원도급사와 협의하여 확정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도급 세금계산서 발급으로는 하도급 기성 준비가 끝나면 하도급 기성의 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하도급 내역서와 기성검사 사진 등을 원도급자에게 송부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통장사본을 첨부하여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하도급 세금계산서의 준비가 끝나면 국세와 지방세의 완납증명서와 선급금의 정산서도 같이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8강의 제7장 공사 원가관리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여러분들 건설 현장에서 공사 원가관리로 사업성 분석, 공사 진척관리, 원도급사 및 하도급사의 기성관리 등을 할 때 이번에 강의한 내용을 참조하여 현장관리를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9강에서는 제8장 현장 준공관리에 대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